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영 대표입니다. 자, 오늘 1월 8일 수요일 마감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이 양시장 상승 흐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제 미증시에서 나스닥이 2% 가까이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 대해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물음표가 아니고 불안감을 갖고 시작을 했죠. 여기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자세한 수치를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시장 예상치 하회할 것이 어차피 예측이 됐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악재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가 좀 약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 증시의 강세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사실 어제도 상승 눌림이었기 때문에 지금 증시 개장하고 나서 2025년 장세 개장 이후에 5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강한 장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미증시 하락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강세는 여전합니다. 아주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 실적 예상치 하회는 이미 주가 하락이 작년에 너무 과도하게 나왔죠. 그래서 이미 이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는 도리어 오늘 상승을 했는데 3.4%, 저가 대비해서는 거의 5%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상승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이제 저가 대비해서 5%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강한 흐름 보이고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제 미증시에서 나스닥이 급락을 한 이유가 엔비디아 때문인데, 엔비디아가 발표한 양자 컴퓨터, 또 휴머노이드 로봇 등등에 대한 기술, 그리고 블랙엘 신제품, 이것도 좀 실망했다라는 이런 코멘트가 달렸었는데, 이 기술에 어떤 실망을 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2% 가까이 약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엔비디아가 신고가 내놓고 8%나 급락을 했죠. 자타 보면 굉장히 큰 급락을 보였는데, 신고가를 냈어요. 그래서 고가 대비 고가가 2.4%, 그리고 거의 종가가 6.2%, 거의 뭐 고가 대비해서 한 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하락이 이제 이유가 뭐냐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뭘까요, 이유가? 이 신기술에 실망해서 저는 이게 차익 실현을 위한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해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어떤 흐름을 보여냐면, 지지부진하고 반도체 위기론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렇게 좀 하락 구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썼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엔비디아는 위기가 없었어요, 지금.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 고가 신고가 나왔을 때 한번 차익 실현에 대한 빌미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도체 위기론, 거품론을 한번 또 AI 거품론에 대해서 한번 강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 사실이라기보다는 우도가 과도하니까 그 과도한 우려를 그대로 깨부수면서 다시 올라가서 신고가를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신기술에 대한 실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음봉 나온 것에 대한 당위성을 좀 제공하는 것 같은데, 이제 또 여기서 어떤 흐름이 나올지 우리 며칠 더 지켜보면 답이 나오겠죠. 결국 오늘 우리 시장을 봤을 때 엔비디아의 실망감은 1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더 증폭됐죠. 저도 오늘 아이크래프트를 괜히 다 팔았어요. 오전 초반에 너무 일찍 던져버린 것 같은데, 아이크래프트 오늘 상한가 기록했죠. 이게 지금 뭐냐면, 언론에서 이 주식에 대한 뉴스를 너무 과도하게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들 같아요. 그 주식 관련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주식 관련 기사 쓰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 도대체 어떤 부분을 두고 그렇게 쓰는지 전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이 주식 관련 기사들이 제목을 어그로라 그러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CS2025에서 엔비디아 신기술에 실망한 게 아니고, 이미 엔비디아가 어떤 기술을 발표할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상대로만 나오니까 별거 없네 한 것 같은데, 그 별거 없네 치고는 너무 많이 과도하게 하락했다는 거, 어저께. 자, 그래서
엔비디아의 급락, 요거는 어쨌든 단기간 급락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며칠 더 두고 보자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 지수 급락을 했지만 사실 오늘 우리 시장의 영향은 아주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관련주가 강세 흐름을 보였죠. 자, 내일 이슈 살펴보면 미국 12월 ADP 취업자 변동, FOMC 의사록. 사실 기대할 건 없죠. 이 FOMC 의사록이 사실 내일 미증시를 또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보나마나 12월 FOMC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올해 점도표가 이미 나왔잖아요. 올해 2025년에 금리 인하,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원래는 4회 인하를 계획했는데 2회 정도로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당연히 충격 이럴 겁니다. 고로 엔비디아가 오늘 새벽에 이제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빠진 이유는 실망감 때문에 빠진 게 아니고 지금 도매 물가가 치솟았어요. 도매 물가가 치솟으면 소매 물가 당연히 치솟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감기라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니까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또 한 번 불투명성이 제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기술주들이 일제히 하락했고 그 기술주 총대장인 엔비디아가 하락세를 보인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 이제 미국 FOMC 의사록 공개가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미국 주간 원유 재고도 이제 경기에 대한 가늠자인데 이건 뭐 매크로 일정들입니다. 자, 관심 섹터 그냥 대놓고 엔비디아 관련주라고 써놨는데 오늘 한미반도체 급등 나왔죠. 역시 엔비디아 관련주로서 올라간 겁니다. AI 보안 관련주 오늘 놓쳐서 좀 아쉬운데 며칠 좀 추적을 해보려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 역시 계속해서 관심입니다. 자, 매매네요. 오늘 그렇게 매매를 활발하게 한 건 없고 샤페론만 이 무료 강도 제가 들어갔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다 수익 실현했어요. 여기 다 써있죠. 수익 실현, 수익 실현, 수익 실현, 수익 실현, 다 수익 실현 써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왔을 땐 일단 이건 매도를 해줘야 되는 게 정상이고 매도를 한 다음에 이후에 추가적으로 다시 매수를 할 자리를 노리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수익 실현을 했고요. 재매수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사실 재매수 자리 잡기가 좀 어렵네요. 재매수를 했는데 좀 깊게 좀 크게 좀 눌린 종목들도 있고 한데 현재 시장은 순환매 일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순환매 속에서 자리를 다시 한번 잘 잡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써있는 종목들 말고도 이제 VIP형 종목들이 또 굉장히 다양하게 있죠. 지금은 여러 종목들을 잡아놓고 순환매를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나스닥 지수가 2% 가까이 급락을 하고 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도 시장 예상치 하회하고 그러면서 오늘장 시작점 분위기를 좀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불안감을 좀 조성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급등 나왔고요. 그러면서 지수를 1% 이상 상승을 만드는 이런 강세, 오랜만에 삼성전자가 대장주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 하락에 큰 영향을 준 엔비디아의 급락은 우리 시장에 전혀 영향 없고요. 오히려 엔비디아 관련주 중심으로 강세 흐름 형성이 됐습니다. 전일 탄생한 종목들이잖아요. 아이크래프트, MDS테크, 엔비디아 밸류체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엔비디아의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오늘도 강세 보였고요. JCR 시스템이 드론 관련주지만 전통적으로 엔비디아의 이 GPU, 그래픽카드를 국내 유통하는 기업입니다. 장중 강세 흐름을 오늘도 보였는데 한 번 더 상승 흐름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기존의 밸류체인 대표 주자인 한미반도체가 15% 이상 급등을 보였습니다. 엄청난 급등이죠.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잖아요. 반도체, 한미반도체가 무슨 악재가 있어 주가가 이렇게 빠져?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장비 납품을 하는데 그 장비 납품이 한 분기 뒤로 미뤄졌다고 그랬죠. 작년에 나온 소식인데 그것 때문에 한 분기 실적이 텅 비니까 이것 때문에 실적 악화, 악재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코 그건 악재가 될 수 없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커스터마이징화 되는 이 AI 반도체 시장에서 그 이미 발주를 받았던 이 장비들에 대해서 옵션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서 옵션을 붙여서 장비를 추가적으로 이제 옵션을 붙이니까 비용이 당연히 증가하겠죠.
대인 제작 기간도 늘어나니까 다음 분기로 2월 된 건데 오히려 뭐 1,000원을 주고 1,000원을 받고 계약을 했다면 옵션을 붙이면서 1,100원, 1,200원으로 늘어날 거 아닙니까? 실적이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런데 한미반도체가 악재일 리가 없죠. 단순히 이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면 매수 포인트다라고 했죠. 그래서 한미반도체 제 얘기 그대로 지금 적용되면서 15% 급등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한미반도체뿐만 아니고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부터 시작해서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난해 매물대, 지난해 고가권 매물대의 위치까지 지금 다 반등을 해주고 있어요. 그냥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 흐름을 보이던 이런 종목들 좀 쉬는 동안에 사부작 올라온 지난해 이제 주도 섹터와 테마들 가장 중요한 종목들이었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 주도 테마인 양자 컴퓨터 그리고 로봇 등이 좀 쉬어갔는데 지난해 주도 테마의 섹터들이 다시 강세를 보여주면서 이게 곧 뭐예요? 바로 순환매입니다. 순환매 시장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최근 종목들이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재매수 타이밍 노려줘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양자 컴퓨터 내린다? 매수할 포인트가 잡히지 않습니까? 너무 높았는데 이제 눌렸잖아요. 물론 이 눌림이 어디까지 눌리는지 이건 이제 제 아카데미에 있는 기법을 통해서 잡아갈 텐데 조금은 그거보다 더 많이 눌리고 있어요. 왜냐면 주가 상승이 너무 컸기 때문에. 어쨌든 재매수 타이밍 저는 노려주고 있고요. 또 이제 지난해 매매하다가 수익 실현하고 남은 종목들 있잖아요. 이 남은 종목들 반등 나오는 타이밍이 지금 나오잖아. 그러면 지난해 이제 매도했다가 조금 잔량들 남았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 다시 재매수해 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반등해서 작년에 매매하다 남은 그 종목들, 예를 들면 우리 DI 같은 종목들이요. 작년에 매매하다 남은 게 있었는데 이제 올해 쭉 올라오면 재매수해 주면서 다시 수익 추구할 수 있는 관심 종목을 따로 관심을 둘 필요 없이 이미 우리한테 약간의 물량이 남아 있으니까 보초비용으로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 순환매 시장을 철저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활용을 잘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저는 오늘 시장 그래서 굉장히 오전에 지루했지만 종가 부분 오면서 굉장히 좋았는데 한미반도체를 이걸 뭐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죠. 물론 제가 이번에는 이걸 추천드리지 않았어요. 얘기 드렸지만 제가 추천드린 최초 매수가가 45,000원인데 이제는 내 영역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새롭게 여기서 진입은 안 했는데 이제 제가 최초에 드렸었던 매수가보다도 뭐 더블 이상의 지금 주가인데요. 10만원 이하권 만약에 이거는 단타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눌릴 때 다시 한번 제가 얘기를 드릴 테지만 분명히 얘는 어닝 서프라이즈 올해 또 나와요. 그러면 좀 눌릴 때 잡아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미반도체 저도 오늘 설명을 많이 해드렸는데 이 한미반도체가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협력사기 때문에요. 한미반도체의 TC번더가 마이크론으로 이제 공급이 되는데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싱가포르의 신규 HBM 패키징 공장을 기공식을 가졌어요. 생산량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TC번도 세계 1위 기업 한미반도체 매출은 당연히 확대가 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커스터마이징화 시장으로 바뀌면서 이 AI 반도체 시장의 전방산업, 그러니까 이 전방산업이 아니고 뭐라 그러죠? 전공정 업체들, 이 한미반도체가 전공정이잖아요. 생산을 하는 이 전공정 업체들이 한미반도체뿐 아니라 HPSP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매출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CES 2025에서 젠슨왕이 신제품을 공개를 했죠. 신제품인 블랙엘을 활용한 이 신제품에 마이크론의 GDDR7을 탑재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엘을 탑재한 차세대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공개를 했는데 여기서 마이크론이 파트너사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크론의 오늘 기공식에 참여한 한미반도체는 당연히 이런 이 수의 기대감을 얻을 수밖에 없죠. 근데 하락 출발했어요. 왜냐? 엔비디아 하락했으니까.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엔비디아의 악재가 아니야. 그리고 마이크론의 이 공급을 하면서 매출 확대가 기대되니까 15% 주가가 그대로 고스란히 오른 겁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눌리면 잡아도 됩니다. 한미반도체.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 반도체 관련주들을 매매하실 때 꼭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호실적이 나왔을 때는 항상 매도 구간을 잡아야 되는 거고요. 실적 악화 얘기가 나오면 거기를 매수 포인트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SBS 비즈 필살기 방송에서도 이 얘기를 드렸는데요. 뭐 중국 반도체가 쫓아오고 있다. 반도체 위기, 거품론 이런 얘기들, 반도체 뭐 디램 가격 점점 내려가고 있고 어쩌고 얘기하면서 반도체 위기론이 나오니까 반도체 득달같이 달려들면서 까내리기만 하는 사람들이 또 많아지죠. 근데 왜 그렇게 까내리는 거야? 어디까지 까내리려고? 그러니까 꼭 그 좋아지면 또 반대로 얘기해요. 좋아지면 좋다, 더 간다, 신고가 나온다.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야? 신고가가. 저는 그런 사람들의 논리는 정말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1도 쓰잘데기가 1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그냥 말을 하는 데 집중을 하는 거고요.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반대죠. 반도체 위기론이 나왔다라는 건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하락했으면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반도체에 대한 긍정론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올랐잖아. 그럼 팔아줘야죠. 항상 이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위기론이 나오면 위기론을 부추기고 긍정론이 나오면 긍정론을 부추깁니다. 이거는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인 거고요. 매매를 하는 사람들은 이 관점을 조금은 반대로 역으로 이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는 위기론 그리고 실적 악화 이런 얘기 나올 때 오히려 매수 관점, 그리고 호황,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얘기 나올 때 매도 구간으로 잡아주시는 게 훨씬 대응하시는데 효율적인 대응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미반도체 흐름이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하나 또 오늘 볼 종목은 삼성공조입니다. 오늘 이제 뜬금포 상한가가 갔는데 뜬금포라고 하기에는 이 기술 자체가 좀 핵심적인 기술이기는 해요. 이 삼성공조가 오늘 상승한 가장 큰 이유가 이 액침 냉각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액침 냉각 기술 때문입니다. 이제 AI 그리고 원래 삼성공조는 공조잖아요. 자동차 냉각 시스템 만드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이 최근 AI와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하면서 이 고성능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둘 다 뭐가 중요하냐면 발열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열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냉각 시스템 만드는 삼성공조가 당연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AI를 가동할 때 발생하는 서버의 열이 추론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삼성공조의 공조 시스템이 액침 냉각 시스템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액침 냉각은 전자장비를 이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냉각류에 담가서 열을 식히는 차세대 열 관리 기술이라고 합니다. 액침 냉각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뭐 침수의 침자겠죠. 담근다라는 얘기인데 기존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력량이 어마어마한데 그게 다 공조 시스템, 에어컨을 돌리니까 그래서 이제 전력 소비량이 많은데 이 액침 냉각 기술을 활용하면 전력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CES 2025에서 SK그룹이 냉각류에 담긴 서버를 전시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삼성공조의 액침 냉각 기술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진입을 했는데 요거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제가 오늘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놓친 종목들이 뭐냐면 한싹과 같은 종목인데 너무 아쉽습니다. 내일 꼭 해볼 거야. 내일은 아니더라도 추적하면서 모니터랩 지금 MS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들 기업들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사업을 진행하는데 117조를 이제 예산으로 편성해서 데이터 센터를 확대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센터잖아. 확대한대. 어떻게 확대를 하면 뭐가 들어가겠어? 지금 설명드린 공조 시스템이 들어가죠. 데이터 센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열입니다. 추론 속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데이터 센터를 확대를 할 때 바로 이런 공조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붙는데 지금 삼성공조의 이 액침 냉각 시스템 요게 이 모니터랩이나 한싹 얘네들이랑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생각하면서 모니터랩 한싹 그리고 삼성공조까지 함께 좀 보셔야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이번 CES 2025에서 사실 뭐 실망을 줬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주가가 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지금 연준에서 사실 금리를 우리의 예상한 속도대로 낮춰주지 않으면 기술주는 당연히 타격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받는 타격을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좀 신기술로 대응을 하면서 매출 확대로 오히려 카바를 좀 해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CES 2025 행사 전에는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 부각 이걸로 인해서 상승을 했다면 지금 이제 상승한 이후에는 연준이 금리 인하 기조에 변화가 있을 거라는 이런 예상 때문에 이제 하락과 또 맞이한 거고 그럼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그래야 되겠죠. 상승을 하면은 긍정론을 부추길 게 아니라 팔아줘야 되는 거고요. 하락을 하게 되면 부정론을 부추길 게 아니라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CES 2025에 대한 부분들 좀 정리를 하는데 내일까지도 굉장히 이쪽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요. 이번 주 내로 이제 IT 관련주들이 좀 상승 흐름을 어느 정도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면 타겟도 팔아줘야죠. 이번 주 내로 팔아주고 나서 다시 매수 구간을 우리는 잡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IT 쪽 CES 2025 관련되어 있는 엔비디아 관련되어 있는 쪽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이쪽 말고 정말 강세를 보인 쪽이 또 하나가 있죠. 근데 제가 지금 계속 눈이 가는 게 SYST텍이 눈이 가는데 이제 트럼프가 두 번째 인터뷰했잖아요 오늘. 그러면서 이제 미국 우선주의와 미국의 팽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린란드를 자기들이 꼭 가져간다? 뭐라는 겁니까 이게? 그런 얘기들을 좀 했는데 자, 그런 얘기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영향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영향력을 키우게 되면 우크라전을 제일 먼저 건드린다니까. 이거를 종식시켜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할 거예요. 제가 이거 매번 얘기 드리죠. 그래서 이 우크라 재건 관련주들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전진건설로 제가 오늘 고민을 좀 했거든요. 다 정리할까 그리고 내일 새로 살까 아니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재매수 구간을 노릴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보유한 상태로 갑니다. 이미 수익 실현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 써있는데 요날 어제죠. 어제 4,400원에 어저께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해줬고 다시 또 매수구간 노리고 있습니다. 전진건설 로봇도 내일 한번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얘네들 말고 오늘 저는 이 종목을 좀 또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오션입니다. 바로 조선주예요. 강세 흐름이 아직도 나오고 있죠. 뭐 고환율에 대한 영향, 이거 그 환율이 높아져서 이제 수혜를 받는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지난 얘기고 지난 얘기라기보다는 지금 중요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 우리나라 조선주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배가 필요하다. 이렇게 딱 트럼프가 깔끔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배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군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주들에게 조선업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 여기에 가장 그 강한 그 뭐랄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 해군 MRO 사업에 진출을 했어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나라 조선주 대장주이기 때문에 대형주로서 상승을 하는 건데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이 MRO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 작년이죠. 미 함정 MRO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업장이라는 건 곧 조선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 조선소를 인수를 했어요. 하나 시스템과 함께 인수를 했는데 미국 뭐 세계 최고의 군사 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MRO 시장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함정 MRO 시장이 작년에 이제 80조 원이었는데 2029년에는 88조 원으로 확대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뭐 연간 이제 미군 MRO 규모가 한 20조 원이라고 이제 추산되고 있는데 하나오션이 이 시장에 진출을 한 거예요. 자, MRO 사업 뭐 AS랑 비슷한 겁니다. 선박, 항공기, 기계 설비 등 이제 대형 설비들의 유지 보수 그리고 수리를 하는 것인데 뭐 부가가치가 엄청나겠죠. 선박의 수명, 함정 평균 수명이 30에서 40년이니까
30에서 40년 동안 유지 보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하나오션이 진출을 했습니다. 수주를 했고요. 미국 최대 함대 7함대 소속의 4만 톤급 보급선에 대한 MRO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오션은 본격적으로 흑자 전환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로 달려갈 거고요. 이와 함께 하나 엔진, 제가 얼마 전에 어저께도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현대중공업의 선박 엔진, 그리고 하나오션의 선박 엔진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 엔진의 선박 엔진이죠. 제가 지금 이 두 종목을 모두 다 그 필살기 고수회전에서 설명드리다 보니까 이 기업 이름이 좀 헷갈렸는데, 어쨌든 두 기업 다 지금 조선주로서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한화엔진이 이제 엄청난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오늘 급등세를 보였어요. 6,300억 원의 대형 계약을 수주했는데 지난해 매출의 73% 규모라고 합니다. 아시아 지역의 한 선사와 이제 선박용 엔진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 얘기했죠. 중국이 배를 만들고 있지만 엔진을 만들지는 못해요. 중국에서 만드는 배 엔진은 전부 현대중공업과 하나 엔진에서 수입해다 쓰는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엔진들이 지금 뭐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이 지난해 이제 엔진 사업에서 영업이익 3,800억 원 가량 달성, 전년 대비 재작년 대비해서 32% 증가했고, 하나엔진은 이제 744억 원의 영업이익을 작년에 거뒀는데 이게 750%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HD 현대중공업 오늘 역시 상승을 했죠. 더 갈 거예요. 근데 너무 높잖아. 그러면 하나엔진을 보는 거야. 오늘 급등했잖아. 몇씩 기다려야겠죠. 그래서 저희는 VIP방에서 하나엔진을 이제 지난 12월부터 매수를 해오고 있는데 눌림 자리에서 더 살 겁니다. 얘 지금 이제 52주 신고가 맞나요? 52주 신고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고점도 돌파하면서 완전히 완연한 고가인데, 어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최고가 28만 원을 찍었었던 기업입니다. 그러면 이 28만 원짜리 이제 본격적으로 20년 만에 도래한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20년 만에 도래한 슈퍼사이클이에요. 이 조선주 업황 정확히 한 14년 만에 도래했다라고 하는데, 이 조선주, 근데 14년 전 이 조선주 슈퍼사이클은 좀 짧았고, 이거 지금 거의 한 40년, 50년 정도, 1970년대 이후에 최대의 제가 볼 때는 슈퍼사이클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선주 올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타겟팅으로 한번 삼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좋은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이 좋은 시장 안에서 지난해에 준비해왔던 종목들 지금 잘 수익 실현해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수익 실현 했으니까 다시 또 잡아야 되잖아요. 다시 잡아가면서 이 1분기 수익 파티에 대한 준비를 아주 철저히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매수한 종목들 종가 흐름도 아주 좋았고, 지금 시간외에서는 약간 좀 방향성이 오락가락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아주 활발하게 훌륭하게 시장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여러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되겠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지금 수익을 올리셔야 될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VIP방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보셔도 좋고요. 텔레그램 무료 커뮤니티에서 제가 계속 정보를 올려드리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국장에서 버티고 있었던 분들이나 또는 너무 많이 물려서 매매를 못하고 계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새로운 계좌를 터서 이 새로운 계좌에서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란 말이 있잖아요. 지금 계좌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물려있는 계좌 안에서 매매를 하다 보면은 이거 손실을 복구해야 된다라는, 이게 개념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내가 의무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것보다 좀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일을 할 때 재미를 더 느끼는 게 사람인데, 복구를 하는 것은 약간의 의무감이 들어요. 하지만 새로운 계좌에서 빨간색을 보면서 수익이 쌓아가는 걸 보면서 매매를 하게 되면 심리적으로 여러분들이 훨씬 더 개선된 상태에서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제가 유한타증권과 함께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사고 팔고 그냥 100만원 거래액만 달성하시면 이 치킨 쿠폰 판매에 지급되니까 요거 계좌 개설하셔가지고 이 비대면 계좌 바로 개설하실 수 있어요. 여기 링크 들어가시면 여기 계좌 개설하셔서 새로운 계좌에서 정말 딱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작년에 있었던 기존 계좌에서 A 종목이 있으면 이 A 종목 일단은 한 종목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작년에 물려 있었던 계좌를 싹 손절하고 나서 새로 하려고 그러면 이거 복구하기 진짜 녹록지 않습니다. 한 종목씩 다이다이로 한 종목씩 해결을 해가는 거예요. A라는 종목 매도액, 그럼 금액이 현금이 생기죠. 이거를 지금 새로 개설하는 유한타증권 계좌로 옮겨서 여기서 이 종목부터 다른 이 계좌에서 이 현금을 가지고 새로운 종목부터 매수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수익 실현하면서 여기서 발생한 수익만큼 기존에 있던 물려있던 계좌에서 또 한 종목을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한 종목씩 빼내서 현금을 새로운 계좌로 옮겨서 새롭게 계좌를 키워보는 맛을 들여보십시오. 그러면 매매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매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주식은 심리전이고 심리게임이에요. 이 심리게임에서 여러분들이 지면서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계좌에서 여러분들이 좀 창조적인 매매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기존에 있던 종목에서 유한타증권 계좌로 이제 현금을 옮겼는데 이 현금으로 뭘 사야 될지 모르겠잖아. 이거는 이제 텔레그램 커뮤니티 들어오시고 VIP방 가입하시면 제가 VIP방 가입하시면 문자 리딩 통해서 세세하게 종목 가격들까지 다 잡아드릴 거고요. 텔레그램 무료 커뮤니티에서 무료방에서는 텔레그램 커뮤니티 무료방에서는 제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정보들을 올려드리니까 이런 것들 활용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이제 감기가 거의 다 나서 그래도 많이 목소리가 올라왔는데 아직 완벽하진 않네요. 자, 네, 내일은 더 완벽해진 상태로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사를 잘 전달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수고들 하셨고 푹 쉬시고 내일 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장준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영상은 내일 또 장 마감 후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영대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